안녕하세요. 저는 재무관리를 전공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준 교수입니다. 오늘은 회계정보의 중요성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계는 흔히 기업 경영의 언어라고 불리며 모든 경영활동의 기반이 됩니다. 기계공학 전공자가 미국 유학을 준비하며 전공인 기계공학 공부를 하는 것과 동시에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경영에서도 본인의 전공과 상관없이 회계는 반드시 익혀야 할 언어입니다. 기업 경영은 크게 재무, 회계, 인사조직, 마케팅, 생산 서비스, 경영정보, 전략의 7가지 기능으로 나뉘며 그중 회계는 정보 소통을 위한 언어 역할을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역할과 상관없이 최소한 회계 원리 수준의 지식은 필수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 회계 원리의 방대한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문 기사에서도 회계는 경영의 언어라고 하는 점에 주목해 주십시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A씨는 영업의 전문가로 물건을 팔아 매출을 늘리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주요 고객이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회사에서 받아야 할 매출 채권의 규모는 200억 원의 수준이었습니다. 높은 매출로 회사의 규모는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매출 채권의 회수가 되지 않았고 은행의 대출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으며 결국 기업이 파산을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중견기업의 대표이사 B씨는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해외 진출을 과감하게 시도했습니다. 3, 4년이 흘러 아직은 해외 법인이 자리를 못 잡은 상태에서 다른 기업으로부터 해외 법인 매수 제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법인을 직접 출범시킨 경영자는 이 법인에 대한 애착이 심했고 결국 매수 제의를 거절합니다. 끝내 해외 법인은 실패하였고 막대한 해외 법인 지급 보증액 때문에 본사도 파산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례의 경우는 패션 브랜드의 창업자인 C씨가 기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지분의 일부까지 매각하여 1,0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여 물류센터를 추가하는 등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 매출이 생각한 만큼 늘지 못했고 팔지 못한 제품을 재고로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향후 경기 사이클이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한 경영자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고 결국 악성 재고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앞의 세 사례에서 생각해 볼 사항은 첫째, 기업의 실제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매출 채권, 재고, 매입 채무 등을 관리하는 운전자본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으로 매출 채권의 회수 문제는 현금 흐름을 좌우하며 기업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둘째, 기업의 미래 전망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결국 경영자는 재무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재고자산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결국 회계 정보는 의사결정의 핵심 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 정보가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도 당연히 있습니다.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4년 현대차는 한전 부지를 10조라는 높은 가격에 매입하였고 이는 국내외 언론 및 경영학계로부터 냉랭한 반응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2021년에는 10조의 GBC 부지 가격이 22조까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과거 2014년의 신문 기자 및 경영학자들은
모두 잘못된 분석을 한 것일까요? 당연히 그 시점에서 기자와 학자들은 아마 최대한 올바른 분석을 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경영진이 이 땅을 사게 되는 순간 그를 둘러싼 모든 변수들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회사의 직원들이 우리 회사가 너무 비싸게 땅을 샀구나. 그럼 우리라도 일을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비용을 아껴야겠구나. 라는 식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과장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경영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 계량적 분석을 잘 하였지만 하나의 변수가 달라지면 다른 원인 변수가 되었건 결과 변수가 되었건 모든 변수가 변하게 되어 그 계량적 분석의 예상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즉,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어느 변수 하나를 원인 변수 또는 결과 변수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량 분석의 정확성이 100%가 아니더라도 계량 분석을 일단 하고 그 이후에 경영자의 직관 및 정성적 분석을 하여야 그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기에 최대한 계량 분석을 정확히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회계 정보 등을 사용한 계량 분석이 의사결정의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무제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성과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의 흐름을 통해 기업의 경영 성과를 분석합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또 하나의 중요한 재무제표는 현금 흐름표로서 기업의 기초와 기말 현금 흐름의 차이를 영업, 투자, 재무활동으로 나누어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재무제표입니다. 기업은 아무리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금 흐름이 좋지 못하면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현금 흐름도 유의하며 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자본 변동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자본 항목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입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주요 자본 항목이 어떻게 증가하거나 감소했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와 투자자는 기업의 자본 구조 변화와 이를 통한 경영 활동에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된 항목을 더 자세히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업의 회계 처리 기준, 재무제표 작성 시 과정, 특정 항목의 상세 내역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IFRS 회계 기준이 적용되면서 주석 사항이 더욱 중요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계 정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영 활동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 시절에 많이 했던 언어 공부인 영어 공부 하기가 쉬우셨습니까? 어려웠죠? 그래서 회계 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회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학습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